안녕하십니까. 제3주차 단락설계 과제의 두 번째 문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수행일은 2016년 4월 8일이고요. 과제 수행자는 최은아입니다. 지난주에 못했던 과제 3번과 4번을 오늘 수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문장 요약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느 시골학교 교장님이 학생들에게 내일 올 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중심어는 교장님. 교장님이 뭘 하라고 그랬죠?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말한 교장님. 가져오라고. 무엇을 가져오라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한 교장님. 교장님은 시골학교 교장님인데 여기서는 시골 학교니까 교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튿날 학생들은 세상에서 가장 빛난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 학생들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죠. 무엇을 가져왔어요? 가져온 학생들. 세상에서 가장 빛난다고 생각된 물건들을 가져온 학생들. 이 학생들은 가져온 물건은 조약돌을 가져온 학생도 있고 또 아름다운 조가비를 가져온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가져온 학생 도 있습니다. 교장님은 학생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교장님. 살펴본 교장님. 무엇을? 아이들이 가져온 물건을. 물건을 살펴본 교장님. 이렇게 해서 가장 빛나는 것을 가져오라고 교장님이 얘기했고 이것을 가져왔고 또 교장님은 그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세 문장을 다 아우르는 말로 교장님 순서적으로 살펴보니 제일 마지막입니다. 뒷일이죠. 살펴본 무엇을? 아이들이 가져온 물건을. 그 물건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다고 생각되는 물건. 아이들이 가져온 세상에서 가장 물건, 세상에서 가장 빛나다고 가져온 물건, 아이들이
학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다고 가져온 물건을 살펴보는 교장님입니다. 1, 2, 3번을 합쳐서 여기다가 요약이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그때 어린 소녀가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소녀가 소녀, 어떤 소녀? 달려온 소녀. 왜 달려왔는지. 비둘기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가지고 온 수성이를 가지고 달려온 소녀.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달려온 소녀. 이 비둘기는 피투성이가 됐다고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달려온 소녀. 그러면서 아이들이 돌에 맞아 쓰러진 비둘기를 발견하고 너무 가여워서 품에 안고 학교로 달려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비둘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비오듯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었다. 이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왔다의 요 문장인데 그 소녀는 가여워서 학교로 들고 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의 전체 수식이기 때문에 그 비둘기는 똑같은 말인데 요거하고 합쳐서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이 돌에 맞아 투성이가 된 비둘기 한 마리가 불쌍해서 가지고 온 소녀로 두 문장이 다 이번에는 요 두 문장을 하나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녀는 비둘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었대요. 소녀가 엉엉 울었죠. 울은 소녀, 눈물을 흘린 소녀, 눈물을 흘린 소녀. 왜? 비둘기가 죽으면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린 소녀. 그래서 이 두 문장이 또 요 두 문장 소녀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장도 합쳐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녀. 가지고 왔고 눈물을 흘렸고 눈물을 흘린 일이 나중 일입니다. 나중에 발견됐죠. 눈물을 흘린 소녀. 왜? 비둘기가 죽으면 안 된다며.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를 가져와 비둘기가 죽으면 안 된다며. 비둘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린 소녀. 그죠? 이렇게.
말이 됐어요. 비둘기가 죽으면 불쌍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문장이 또 요약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교장님은 이 소녀의 눈물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했다. 이 문장. 을 요약을 한다고 하면 어, 8번 교장님, 말한 교장님이에요. 말한 교장님, 무엇을 말한?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한 교장님. 사람의 눈물이 뭐냐? 가장 빛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 라고 말을 소녀의 눈물을 보고 그런 건 다 이게 중복이 되는 뜻인 것 같고 그래서 존 교장님 다음에 이렇게 됐고 순서가 뭐 8번 전에 먼저 두 개를 교장님과 소녀를 합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장님. 소녀의 눈물 흘리는 소녀를 봤습니다. 소녀는 어떤 소녀? 눈물을 흘린 소녀를 본 교장님인데 그 눈물을 흘린 소녀는 비둘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소녀. 비둘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눈물을 낸다고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린 소녀를 본 교장님인데 이 교장님은 학생들이 가장 빛나다고 가져온 물건을 살펴보다가 또 그랬죠. 언제 그랬는지. 가장 빛난다고 가져온 물건을 살펴보다가
두 문장을 4번과 7번 두 문장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을 요약을 하면 아까 교장님은 이소연의 눈물보다 눈물이라고 말했다. 교장님, 말한 교장님, 세상에서 눈물이라고, 사람의 눈물이라고, 그 사람의 눈물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하는 교장님으로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한 교장님입니다. 여기서 또 8번하고 9번하고 또 교장님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교장님, 말한 교장님이죠. 똑같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하는 교장님입니다. 근데 가져온 세상에서 가장 빛나다고 가져온 물건을 보다가 비둘기가 죽으면 보지 안 되는 눈물 흘린 소녀를 본 교장님은 이런 것을 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한 교장님이고 비둘기가 죽으면 불쌍해서 안 된다면 눈물을 흘린 소녀의 눈물을 본 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한 교장님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둘기가 죽으면 불쌍해서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린 소녀의 눈물을 본 후 안 된다며 울고 있는 눈물이 중복이 됐으니까 눈물을 흘린을 바꾸고 비둘기가 죽으면 불쌍해서 안 된다며 울고 있는 비둘기는 아까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가 죽으면 불쌍해서 안 된다며 울고 있는 소녀의 눈물을 본 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한 교장님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을 보다가 여기에도 피투성이가 된 하고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비둘기가 죽으면 불쌍히 된 눈물을 소녀. 이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0번에 요약해 놓은 문장을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교장님이 주어져 1번 교장님은 말했다. 무엇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했다. 무슨 사람의 눈물이냐?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언제? 교장님은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가 죽으면 안 된다며 울고 있는 소녀의 눈물을 본 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했다. 로 주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주제 문장을 건물을 해보면 교장님, 시골학교 교장님, 학생들에게 가져올 때 빛나는 것을 가져오라고. 빛나는 것은 있고 펜드가 가져왔는데 이런 것보다는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 한 마리 가장 빛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비둘기를 안고 와가지고 소년이 울고 있었어요. 불쌍한 것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 피투성이가 돼 죽으면 안 된다 울고 있는 소녀의 눈물.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설계 이 문에 그 제목을 붙여본다면 세상에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심어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사람의 눈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으로 하면 통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교장님이 나오고 교장님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했죠. 가장 빛나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는 한 교장님. 교장님이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물건을 가져온 학생들, 뭘 가져왔나요? 조약돌도 가져왔고, 조가비도 가져왔고, 아버지의 회중시계도 가져왔고, 그 중에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녀가 가져온 건데, 소녀가 피투성이 된 비둘기 가져왔는데, 그 소녀는 다시 한번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가 죽으면 안 된다며 눈물을 흘렸죠. 이렇게 해서 단락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님은 그 비둘기 뭐라고 또 말했냐면 말한 교장님이죠. 가장 빛나는 물건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한 교장님으로 단락 설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락 요약을 보면 교장님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물건 학생들에게 가장 빛나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물건을 교장님은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물건을 가져온 아이들은 어떤 걸 가져왔냐면 학생들은 학생들은 조약돌, 조가비, 회중, 시계 등을 가져왔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를 가져온 소녀는 비둘기가 죽으면 안 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를 본 교장님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물건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했다.
단락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락 요약 문장이 다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님은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다음날 학생들은 조약돌, 조갑이, 해중시계를 가져왔다. 이때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를 가져온 소녀는 비둘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를 본 교장님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물건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 지문과 단락 요약의 문장이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단락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